안녕하십니까. 택시TV 신자은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마음 아픈 뉴스들이 너무 많았죠. 이슈화를 좀 하려고 스탠바이를 준비를 좀 했었더니 더 완전히 충격적인 영상들이 좀 공개가 돼서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이 좀 며칠 동안 좀 굉장히 힘들었던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은 저런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글쎄요, 다른 직업들도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택시 같은 경우는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의 썸네일을 좀 보시면 택시 승객은 우리는 항상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5월 8일 날 원래 준비를 좀 했었던 영상인데 사랑을 하고 카네이션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웬만하면 니들도 그러니까 니들도 때리지 마라. 그리고 확 때리면 나는 여태까지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인생 험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거든. 근데 그분들이 맞았다는 소식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운전자 폭행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맞아본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한테 잘 안 그러더라고요. 모자 벗으면 잘 안 그러던데 꼭 연세 드신 분들, 힘없으신 분들, 제가 며칠 전에 저번 주에 한번 목졸림을 당하신 우리 양천지부 조합원님, 이명석 조합원님 영상도 좀 내드렸고 했는데 인생을 험하게 사신 분들한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걔네들이 술 먹었다? 이거 다 거짓말이야. 술 먹었으면 술이 먹고 심심이야기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한 상태면 건장하고 인생을 험하게 사신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꼭 선택적 폭행을 일으키는 거 보면 걔네들은 심신미약이 아니에요. 심신미약이 아니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또 화풀이 대상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은평지부 택시기사님 사건 우리 업권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이제 조합에서도 이 부분들은 좀 나섰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도 이렇게 문자가 나왔는데 5월 7일 날 나온 문자입니다. 조합원 폭행 사건에 대한 피해 안내 관련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게 지금 언론에서 안양 택시라고 자꾸 잘못 알려져 있는데 안양 택시가 아니고 서울에서 운행하고 있는 서울 택시 기사님이셔요. 서울 택시 기사님이시고 대신 거주는 안양에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양 택시라고 나온 것 같아요. 거주는 안양에 계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저처럼 이제 저도 거주는 의왕에 하고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서울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거주는 안양에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호도 나왔어요. 서울 그 앞에 차가 서 있지 않습니까? 서울차입니다. 서울차고 사건의 장소는 문성터널입니다. 신림동 문성터널 앞이고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개요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러니까 차 안에서 구토를 해서 나무랬다고 여기 다 문신이에요. 또 문신. 무차별 폭행에 60대 택시기사님 뇌수술 받아서 저는 지금 아직 안 깨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쾌유를 좀 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20대고 건장한 20대가 60대의 기사님을 이게 지금 이 영상을 잠깐만 좀 볼까요? 현장에서 체포는 됐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는 됐고 근데 제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 부분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다만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보고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방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보세요. 택시고 누워 계시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금
요 차량입니다. 제가 이분을 뭐라 그러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보고 이 현장들을 보고 우리들은 이 현장을 딱 보면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100% 감을 잡습니다. 이 100% 감을 잡아요. 그리고 이분은 여기가 위치가 어딘지 가장 정확하게 찝어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길 가는 사람이 다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부분들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이 열받는 걸로 끝쳐야 될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1분에서 5분 사이에 벌어지면 그 중에 반드시 택시는 한 대 반드시 택시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전화기 열으셔서 내려서 손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내려서 도와달라는 말씀은 내가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또 손님이 없는 빈 차라 할지라도 불가능해요. 왜? 이렇게 하면 또 막 말리고 이러면 본인도 폭행 사건에 연루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그러면 가면서 신고는 반드시 해주십사라는 게 여러분들의 택시TV의 캠페인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목격을 하시면 말려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제가 말려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반드시 해주시자고요. 그래야 줄어듭니다. 택시를 위한 방송 택시TV. 이 경우는 시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면 기사님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왜냐하면 폭행당하는 영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뒤잖아. 뒤고 바닥에서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민들이 이 폭행을 찍어서 올려주지 않았으면 이건 나중에 쌍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신고를 해서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장소를 112에다가 지나가면서 신고를 해줘서 하루빨리 경찰관이 출동해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마무리시켜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목격하시면 112에다가 신고를 해 주셔서 폭행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폭행 상황을 멈출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신고 정신을 좀 투철하게 발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택시TV. 블랙박스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블랙박스를 점검하시는데 블랙박스가 보통 2채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채널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거든요. 전방, 후방. 그런데 보통은 전방, 후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후방 아니고 이렇게 후방 되어 있는데, 이 후방을 지금도 후방으로 대고 계신 분들은 실내로 바꿔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폭행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대한 영상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폭행 영상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블랙박스를 체크하셔서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 한번 하시고요. 녹화가 잘 되어 있으면 내 블랙박스가 전방과 후방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전방과 실내를 찍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후방을 찍고 있다면 그걸 실내로 바꿔 놓으셔요. 이 블랙박스를 전방과 실내로 돌려놓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 후방, 실내 이래서 이제 3개 채널인데, 옛날에 다루신 분들은 3개 채널 안 다루셨을 거예요. 안 다루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방만 찍는 분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전방만 찍는 분들은 차 안에서 일어나는 폭행에 대한 부분들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서에 가면 경찰서에 가서 상대방도 자기도 맞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쌍방으로 갑니다. 보통 쌍방으로 가려고 많이들 가해자들이 노력을 해요.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영상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되는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내를 찍고 있는 화면이 검찰에 송치되면 제가 탄원서 준비할 겁니다. 실내를 찍게끔 반드시 찍는 영상이 필요하다. 화만 낸다고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이제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죠. 우리들도. 택시TV는 뭐 선동해서 화난다. 와 우리가 화를 내야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느냐. 그러면 그날로 끝이에요. 그냥. 영상 나가고 한 번 보고 끝이라고.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대책. 택시 안에서 두들겨 패면 영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처벌받는다. 이 인식을 소비자들, 택시 승객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래야 안 때립니다. 전방 2개, 후방, 실내 1개 돼 있습니다. 코리아님처럼 저렇게 짱짱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내 블랙박스 카메라가 실내를 찍고 있느냐, 실내를 찍지 않고 있느냐, 이 부분들을 확인 한번 하셔야 될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지금 있던 이 전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여기에 누워 계시면 이게 지금 이분을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말아요. 이분은 왜냐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이걸 안 찍어줬으면 큰일 날 뻔한 경우에 되도록이면 차 앞쪽으로 계셔요. 왜? 전방에 찍고 있기 때문에. 전방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차 앞쪽에 가서 행동 반경을 차에서 내리면 앞쪽으로 움직이셔요. 왜 앞쪽으로 움직이셔야 되냐면 이건 일반 도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데 이 상황이 벌어지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추돌해서 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니라 무조건 차 앞쪽에서 움직이셔요. 내가 세워놓은 내 차 세워놓고 차 앞쪽에서 어떤 행위들을 일어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영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되도록이면 차에서 내리면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차 앞쪽에서 움직이십시오. 그게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영상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건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택시TV.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 택시 안에 블랙박스를 택시 안 영상을 찍게끔 세팅을 하셔라. 택시 내부를 찍는 영상을 세팅하셔라. 찍게끔 세팅을 하셔라. 이게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부분들은 이게 1번입니다. 내 차 가셔서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블랙박스에서 내 차 내부를 찍고 있는지 안 찍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렇게 찍고 있는데도 택시 밖에서 폭행이 일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본네트 앞에서 택시 밖에서 어떤 행동들이 일어나면 본네트 앞에서 움직이셔라. 그래야 택시 안에서 이게 찍힌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택시 안에 택시 내부를 찍는 블랙박스 영상을 반드시 찍게끔 세팅하셔라. 두 번째, 택시 밖에서 폭행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택시 뒤쪽이나 옆쪽보다는 앞쪽에서 어떤 행동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앞에서 움직이셔라. 이게 오늘의 핵심 영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할 부분들, 손님은 목적지 이동의 대상으로만 봐라. 절대로 훈계나 아니면 지적질하지 마셔라. 이게 우리가 요 세 가지 정도만 하시면 폭행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이 없을 거고, 또 폭행을 막는 데 있어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폭행이 일어나지면 블랙박스 SD카드를 바꿔 끼워 놓으시고 그 원본은 반드시 보관하셔라. 보관하셔라. 이런 정도까지만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